안녕하십니까, 전은구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 두 번째 유형 정보 추론인데, 사실 이쪽 부분은 정보 추론 쪽은 앞에서 우리 앞 시간에 다뤘던 자료 분석 있죠? 자료 분석 그 문제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 없는데, 다만 요거는 그냥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걸 토대로 뭔가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추론하는, 뭔가 이렇게 될 것이다 추론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겁니다. 정보 추론 형태의 문제는 함부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해라 그랬죠? 이거 상식이지 뭘,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주어져 있는 자료 내에서 추론해야 돼. 반드시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선 1, 2번 다음 제시된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에듀윌 교재 코레일 있죠, 코레일. 에듀윌 교재 코레일, 코레일에 있는 문제예요. 코레일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왜 두 문제냐면, 역시 우리 앞 시간에 다뤘던 자료 분석하고 수치 계산 문제처럼 얘도요, 하나는 추론 문제고 하나는 계산 문제. 이렇게 주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주로. 자,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연도별 기대 수명이 나와 있어. 그래서 2000년, 2005년, 10년, 15년, 그죠?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물론 이 뒤쪽은 뭐예요? 뒤쪽은 추정치겠죠. 추정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남자, 여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연도별 기대 수명이 두 번째 그래프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남자, 여자 이렇게 해요. 매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와 그래프를 보고서 자, 이제 갑니다. 문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시된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남녀의 기대 수명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옳고 그른 문제예요. 이거 보세요. 기대 수명의 차이 있죠? 그냥 눈으로 보면 돼.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보세요. 줄었는데 여기서 증가했잖아. 증가했죠.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그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간에 언젠가 증가한 때가 있었다는 얘기지. 맞죠? 그러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 2000년 이후 남자의 기대 수명이 줄어든 때가 있다. 2000년 이후. 그럼 뭘 봐야 되냐면요. 이거 일단 5년 단위로 되어 있는, 그쵸? 5년 단위로. 자, 남자의 기대 수명을 보세요. 어때요? 계속 증가하죠. 그죠? 계속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자료만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요 자료만으로 봤을 때 5년 단위로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소하는 게 있으면 중간에 감소할 때가 있었겠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동안에 매년 단위로 남자의 평균 수명을 보면 어때요? 막대 그래프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높아지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쵸? 그러면 그 사이에,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 얘하고 얘 사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이거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어져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니까 어쨌든 5년 단위로 계속 증가했고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도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토대로 우리가 추이를 분석할 때는, 추론할 때는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이후 남자의 기대 수명이 줄어든 때가 있다? 그죠? 없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건 5년 단위니까 모를 수도 있죠. 줄어든 때가 있다 없다? 모른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추이로 봤을 때는 없을 거다, 그 얘기죠. 어쨌든 줄어든 때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했죠? 그 다음 남자의 기대 수명이 처음으로 80세 이상이 되는 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으로 예측된다.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요, 남자의 기대 수명이 여기까지는 80세가 안 됐죠. 근데 여기서부터 80세 넘어갔죠. 그쵸? 그럼 일단 요 자료만 봤을 때, 일단 여기는 다 80세가 안 됐어. 2015년까지는.
그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언제 어디에선가는 80세가 넘어갔다는 얘기네. 맞죠? 그쵸? 그 뒤는 80세가 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요 자료를 봐야죠. 요 자료. 요 자료. 보세요. 2013년부터 매년 남자의 기대 수명을 보세요. 80이 안 되잖아. 이건 얘만 보면 돼, 얘만. 얘 봐, 얘. 뭐야? 2018년까지 80세가 안 됐어요. 기대 수명이. 남자의 기대 수명이 2018년까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맞죠? 그렇다면, 2018년까지는 80세가 안 됐습니다. 8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80세가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둘 중에 하나죠. 2019년에 80세가 넘던지 아니면 2020년에 80세가 넘던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기대 수명이 처음으로 80세 이상이 되는 시점은 그 전까지는 80세가 한 번도 안 됐으니까 다 미만이었으니까 2019년 또는 2020년으로 예측된다. 예측이잖아요. 확정이 아니라 2019년 또는 2020년으로 예측된다. 제대로 된 추론이죠. 요게 옳은 추론이죠.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면 요 놈이 바로 옳은 추론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2000년부터 남녀의 기대 수명의 차이는 7살 이하로 좁혀졌다. 아니죠. 이거는 이게 볼 필요 없죠. 여기 2000년에 7.3세였잖아. 벌써 틀린 거예요. 그쵸? 2000년도부터라 그랬으니까 2000년도에는 7살 넘었습니다. 볼 거 없고요. 향후 2030년에 남녀의 기대 수명의 차이가 가장 좁혀진 후 다시 차이가 늘어날 거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무조건. 볼 필요 없이. 다시 늘어날지 그거에 대한 건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이로 봤을 땐 계속 좁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쵸? 다시 늘어난다? 그거는 장담 못한다. 계속 좁혀질 수도 있고 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역시 수치 계산 문제입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 인구 중 남자의 비율이 몇 %입니까? 이걸 구해봐라. 단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와, 이제 죽음이죠. 자, 이 교재의 해설은 100%야. 이건 이 교재뿐만 아니라 어느 교재든 100% 아마 이렇게 해설이 돼 있을까. 보세요. 2005년이야. 지금 보면 자, 2005년도에 자, 남성의 기대 수명, 이게 평균 수명이에요. 평균 수명. 응? 우리 앞에서 했던 적 있어요.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에요. 자, 남성의 기대 수명, 남성의 평균 수명이 74.9세. 여성이 81.6세예요. 그런데 전체에 대한 평균이 78.2세예요. 2005년도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푸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2005년에 남자 수, 여자 수, 이렇게요. 그죠? 남성 수, 여성 수. 그럼 남성의 평균 수명이 74.9명이니까 그럼 X명이 74.9명, 74.9X. 이게 되겠죠. 그죠? 그것이 남성들의 각각에 대한 수명을 다 더한 값이겠지. 그죠? 그 다음 여성은 81.6 곱하기 Y명. 이렇게. 이걸 더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각각을 전부 다 더한 거야. 전체 국민의. 그지? 요거를 X 플러스 Y. 요걸로 나누어 줌. 전체 인원수, 남자, 여자 합한 전체 수. 이게 전체에 대한 평균 수명이죠. 이게 78.2란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X의 Y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몰라요.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어떻게 구해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는 구할 수 있어? 못 구해요. 근데 뭐는 구할 수 있어요? 비율은 구할 수 있는 거야. X 대 Y가 몇 대 몇이다. 이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봐봐. 눈으로 보기도 복잡해 보이지 않니? 근데 여러분들 백발백중 100% 아마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구할 거는 뭐냐면 X 플러스 Y 전체분의 남자의 비율이야. 남성의 비율. 그래서 X와 X 플러스 Y분의 X 곱하기 100. 이게 비율이잖아. 요거 구하는 거 이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그럼 우린 요 식을 풀어서 x 대 y, x는 뭐 y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일단 그냥 정수도 아니고 소수잖아. 우리는 이런 계산 너무 싫어하잖아. 짜증나니까. 맞죠? 그런데 해설은 그러니까 교재 해설은 100%입니다. 100%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x는 몇 점 몇 y 그래갖고 y로 바꾼 다음에 이것도 계산해갖고 몇 프로. 야, 이거 계산도 짜증나지만 나중에 이거 계산이 더 짜증나. 이 계산이 더 짜증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 응용수리할 때 자, 평균에서 기억납니까? 평균에서 평균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안 나온다. 근데 그걸 내가 왜 했다 그랬어? 자료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서 연관시켜서 낸단 말이야. 얘처럼. 그때 선생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죠? 그 교재에 있는 그 문제를 토대로 해서 평균 마지막 부분에 그 설명해 준 거 있어요. 비율 이용해서 하는 거. 가중평균. 잘 들어요, 지금부터? 똑같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기억날 거야, 또. 74.9세, 81.6세, 남자의 평균, 여자의 평균이야. 그런데 전체에 대한 평균이 78.1이에요. 78.2. 뭐 대충 써요, 이렇게. 그럼 뭘 보라고요? 얘를 보라고, 얘를. 이 거리를. 자, 요 거리가 얼마예요? 78.2에서 74.9를 빼면 얼마예요? 3.3이죠. 그죠? 그럼 요거 차이 얼마예요? 요거에서 이거 빼면 4, 이거는 3.3가에 3.4 맞죠? 3.4 됐나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 요 거리의 비가 3.3 대 3.4 즉 33 대 34죠. 33 대 34예요. 거리의 비가. 그럼 뭐라 그랬어? 질량의 비는 34 대 33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체 남자가 34명, 여자가 33명이야. 그러면 남자의 비율이잖아. 비율이니까 전체 대해서 67분의 34. 얘가 남자의 비율이라고요. 남성의 비율.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나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쵸? 이것만. 자, 이제 이것도 정확한 값도 필요 없어.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자, 3400을 67 나누겠습니다. 자, 이거 정확한 값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 보고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대충 계산해도 됩니까? 얘 보고요. 얘 보고 판단을 하고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이 차이가 꽤 나잖아, 지금. 굳이 소수점 셋째 자리 왜 구해? 맞죠? 소수점 첫째 자리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요거는 3 나누면 65, 30, 65, 75, 35. 맞나요? 75, 35, 35, 65, 30. 맞죠? 그럼 빼면 50. 그죠? 점 0. 6, 7, 40, 7, 7에 49. 7 되죠? 그죠? 50.7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뭐 그 다음 계산할 필요 없어. 4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쯤 되면 아, 선생님이 왜 첫 시간에 요즘에 소금물의 농도에 관련된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핵심은 요거를 설명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제일 첫 강에서? 지금 봐. 평균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벌써 몇 번 써먹어서 2번이나 써먹었습니다. 맞죠? 이게 자료 해석에서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게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에 관련된 거, 특히 가중평균이라 가중평균. 몇 대 몇? 이거. 아시겠죠? 봐, 이걸 쓰니까, 계산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문제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다음은 일용직 근로자의 나이와 질병 발생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보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추론을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놓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돼요? 그럼 나왔구나 하세요. 나왔구나 하고서 바로 단일 퍼센티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쵸? 자, 바로 이제 선택지로 가요. 자, 1번.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세요. 자,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거야. 모양이 한 번도 밑으로 안 떨어지고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얘도 그렇죠. 얘도 그렇죠. 얘도 그렇죠. 즉 세 가지 질병 모두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점 비율이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3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질병에 비해 위장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30대 이상이니까 여기죠. 여기 빼고 여기부터 봐봐요. 얘가 제일 위에 있잖아. 위장 장애.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30에서 35세 미만에서는 정신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의 약 3배이다. 약이라 그랬으니까 대략 3배랑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쵸? 또 정확하게 3배가 아니라 약. 그러면 이거 대충 맞으면 돼요. 이거는. 보세요. 자, 요거죠. 이거 30에서 35세 미만. 그쵸? 여기서 정신장애 28%. 그치? 심혈관계 9.3%. 그럼 여기다 곱하기 3하면 3, 3은 9, 3, 9, 27.9니까 대충 얘랑 비슷하죠. 맞죠?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40에서 45세 미만에서 위장장애가 발생할 확률과 45세 이상에서 정신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비슷하다. 얘죠, 얘. 얘하고 얘, 그죠? 40에서 45세 미만에서 위장장애 49.5%. 그 다음에 45세 이상에서 정신질환. 맞죠? 비슷하잖아요. 0.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죠? 그럼 답이 5번이겠네, 뭐. 다 맞았으니까 답이 5번이겠죠. 그죠? 자, 이제 5번을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답 찾는 건 쉬워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자료 해석 문제 풀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세요. 30에서 40세 미만에서 위장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35에서 45세 미만에서 정신장애가 발생할 확률보다 높다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야 돼. 이게 이런 게 아주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실수하기 쉬운 거. 봐. 지금 30에서 40대 미만이니까 여기를 얘기하거든? 맞죠? 여기에서요. 자, 뭐라고요? 위장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그 얘기입니다. 요 놈이 35에서 45세 미만이니까 여기에서요. 정신장애. 요거죠. 정신장애. 그죠? 아, 요거 정신장애가 발생할 확률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뜻 보면 요거와 요거 합하면 그쵸? 그럼 30에서 40세 미만 사이에서 위장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요 연령대에서 34.9%, 이 연령대에서 43.3%,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요거랑 이거랑 합해서 2로 나눠주면 34.9 더하기 43.3 이게 평균, 이게 바로 발생 확률이겠구나. 맞죠? 그쵸? 그 다음에 35에서 45세 미만에서, 그쵸? 정신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그러면 36.4 플러스 38.6, 요거를 2로 싹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잖아요. 요거의 평균. 맞죠? 그럼 계산해보면 당연히 얘가 크겠죠? 요 합이 얘보다 크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그죠? 그러면 이 확률이 더 크네. 쌤! 답이 없습니다. 아,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선생님, 이거 5번도 맞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내가 안 풀어주면야. 이 문제를 내가 안 풀어주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에듀윌 교재 대기업 통합편에 있는 문제입니다. 대기업 통합편에 있는 문제인데, 내가 안 풀어주면요. 백발백중 질문합니다. 이거 답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선생님, 추론 문제는 뭐랬어요? 추론 문제는 주어져 있는 자료 내에서만 추론해야 돼. 아시겠죠? 상식적인 판단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30에서 40세 미만에서 위장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야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35세에서 45세 미만에서 35세 이상 45세 미만에서 정신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이거일까요? 아니라고요. 알 수 없다고요. 그는 모른다고요. 주어진 자료 가지고는 그 확률을 알 수가 없다고. 이때 산술평균 단순하게 2개 더해서 1을 나누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라고요. 그럼 이제 또 설명을 해야죠. 내가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게 그거잖아. 에? 왜요? 왜 안 되죠? 그게?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왜 안 돼요? 저렇게 더하면 되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이 2개 더한 다음에 남자의 기대수명, 여자의 기대수명 더한 다음에 1을 나누면 그게 전체에 대한 기대수명이에요? 평균값이에요? 아니었잖아. 조금의 차이가 났죠? 왜 아니었죠? 왜? 남자가 여자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자, 요 연령대 인구수, 이 연령대 인구수를 알 수가 없잖아. 그쵸? 이 연령대 인구수는요? 몰라요. 나는 그 사람들 중에 위장장애 걸린 사람의 비율이 몇 %다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연령대 인구수 몇 명인데? 대상자 수가 몇 명인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야, 확률은. 얘를 묶어놓는 순간 몰라요, 얼마인지.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얘 10,000명.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요 인원수가 10,000명이라고 할게요. 얘는 1,000명. 됐죠? 그럼 얘도 10,000명. 1,000명 해도 돼, 1,000명. 뭐,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잘 들어요. 그러면 10,000명 중에서 위장장애인 사람이 34.9%거든? 그럼 3,490명이야. 맞죠? 사람 수로 바꾸면? 그 다음에 1,000명 중에 43.3%니까 433명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요, 364명이에요. 1,000명 중에. 얘는요, 1,000명 중에 38.6% 3,860명이에요. 그죠? 그럼 잘 봐요. 30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위장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11,000명 중에, 맞죠? 11,000명 중에 3,490명에다가 플러스 433명이에요. 계산 안 할게요. 그러면 대략 한 3,900, 그죠? 3,923명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요거 더하면, 그치? 됐습니까? 근데 얘를 봐요. 이제 얘를 볼게요. 똑같이, 요거 10,000명이야. 10,000명, 1,000명이니까 요거 11,000명이야. 전체 대상자가요? 그 중에서 정신장애인 사람이 364명, 3,860명이야. 364명 더하기 3,860명이에요. 얘는요. 이거 4,000명 넘어가요. 이거 40%가 넘는 거예요. 아니, 40%까지는 안 되겠구나. 맞죠? 364니까. 그치? 됐습니까? 이거 4,000명 넘어요. 얘는요? 안 되잖아. 3,900 몇 명이잖아요. 얘가 더 크지. 확률이.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쵸? 그러니까 이 대상자, 인원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2개 묶어서 누가 더 크다, 작다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추론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아니, 당연히 이거 더한 게 더한 거보다 크겠지 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주의하세요. 주의. 자, 추론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유형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료 연결 문제. 그러니까 짝짓기 문제야. 이거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나왔다 하면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서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았을 때 크게 어렵지 대체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렵게 꾸면 많이 꿀 수도 있어요. 많이 막 여러 번 계산해서 풀 수 있게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핵심은 전체를 다 짝지려고 하지 마세요. 짝짓기 있잖아. 짝짓기 화살표 다 하려고 하지 마. 필요한 것만 해요. 필요한 것만. 자, 무슨 얘기냐?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자, 요게 어디 교재 어디냐면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한수원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다음 그래프와 보기를 보고 알파벳과 국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요 ABCD 있잖아. 요거랑 국가하고 나라하고 짝짓기 연결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설명을 보고 그 얘기거든요. 자, 어차피 이거는 별로 의미 없어. 이 문제에서는. 왜? 단위에 대한 게 전혀 의미 없잖아요. 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갑니다. 자, 보기. 제시된 그래프는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인도, 러시아의 연도별 방사선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여러분도 우리가 요 맨 마지막에 있잖아. 맨 마지막에 요거 선택지. 이거를 보지 않고 얘를 보지 않고 얘만 가지고 하나씩 다 짝 지어 볼게요. 짝 지어 볼 텐데 어차피야 우리는 여기다가 짝을 지어야 돼. 여기다가. 그래 얘는 자 요거는요. 보고 읽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실제 문제지에는 같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표시하면 되는데 그죠? 지금 선생님은 이걸 같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따로따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읽고 저거 보고 이거 읽고 저거 보고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한번 더 읽는 경우는 문제지에 있는 걸 보고서 읽으면서 표현할게요. 그래프에다가. 자, 중국은 방사선 양이 2014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낮다 그랬고요. 프랑스는 2014년 방사선 양이 증가했다. 러시아는 2014년 방사선 양이 감소하였으며 두 해 모두 방사선 양이 가장 높다. 인도는 2013년 방사선 양이 두 번째로 높다. 캐나다는 2014년 방사선 양이 감소하였다. 미국은 2013년 방사선 양이 2014년보다 높으며 러시아보다 변화량이 적다. 한국은 두 해 모두 세계 평균보다 방사선 양이 적다. 요 내용을 보고서 짝짓기예요. 짝짓기 해볼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중국은 방사선 양이 2014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낮다. 즉 2014년에 방사선 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프상으로 보았을 때는 요 놈도 많이 증가했고요. 요 놈도 많이 증가했죠. 둘 중에 하나가 중국이겠지. 그지? 근데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낮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얘가 얘보다 좀 낮아 보이는데 그래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요 놈이 중국일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죠. 그죠? 요 놈이 중국 이렇게. 아, 요렇게 여기다 표시할까요? 일단 요 놈이 일감이 이 놈이 중국. 그죠? 그 다음 자, 프랑스는 2014년 방사선 양이 증가하였다. 그러면 A, C, G 중에서 E도 있군요. 맞죠? E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이거는 러시아는 2014년 방사선 양이 감소하였으며 두 해 모두 방사선 양이 가장 높대. 러시아가. 얘잖아요. 이거 확정. 이거 확정이야. 확정. 이거는 확정. 맞죠? 확정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인도는 2013년 방사선 양이 두 번째로 2013년이니까 요 그래프예요. 왼쪽 그래프가 두 번째로 높은 거 어떤 거예요? 얘죠, 얘. 얘죠? 이가 인도. 얘도 확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는 2014년 방사선 양이 감소하였다. 그럼 2014년에 방사선 양이 감소한 나라를 보면 요놈 감소했죠? 요놈 감소했죠? 요놈 감소했죠? 근데 자, F인지 B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 그죠? 알 수가 없어죠? 알 수가 없어. 아직 몰라요. 어쨌든 캐나다는 요놈 아니면 요놈이란 얘기네? 둘 중에 하나는 얘기고요. 자, 미국은 2013년 방사선 양이 2014년보다 높으며 러시아보다 변화량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들은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확정된 거고. 자, 이제 맨 마지막에 한국을 볼게요. 한국은 두 해 모두 세계 평균보다 방사선 양이 적다. 즉 이게 세계 평균이잖아요. 맞죠? 요거보다 방사선이 적은 나라는 일단 요거 여기는 아까 중국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A 아니면 B가 한국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따져줘야 돼. 둘 중에 하나가 한국이죠? 요거 또는 요거?
자, 일단 확정된 거 먼저 볼게요. 여기가 인도, 러시아. 둘 중에 한 놈이 한국. 그 다음에 프랑스는 방사선량이 증가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럼 C5? 여기 프랑스네요. 맞죠? 방사선량이 증가한 나라가 A도 있구나. A 아니면 C네요. A 아니면 C예요? 아직 모르지 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2014년 방사선량이 감소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럼 B 아니면 F 둘 중에 한 놈이 캐나다. 둘 중에 하나가 캐나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2013년 방사선량이 2014년보다 높으며 2013년 방사선량이 2014년보다 높대요. 그럼 2014년에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둘 중에 하나가 미국, 하나가 캐나다라는 얘기네. 맞죠? 둘 중에 하나가 미국, 하나가 캐나다예요. 그런데 2014년보다 높으면 러시아보다 변화량이 적다 그랬거든. 변화량, 요 차이죠. 감소폭, 요 차이. 얘가 더 적어야 되는데 얘는 더 크잖아. 얘는 얘보다 크죠. 얘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는 미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미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얘가 캐나다란 얘기죠. 됐습니까? 다 끝났죠. 그럼 요 놈 두 개가 남았는데 한국하고 프랑스가 남았죠. 한국과 프랑스가 남았는데 얘는 세계 평균보다 크잖아. 2014년에.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방사선량이 적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한국이란 얘기죠. 얘가 프랑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 정리하자면 A가 한국 이제 확정해 다. 귀찮으니까 앞 글자만 쓰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여기가 캐나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다 지었어요. 그죠? 자, C는 프랑스, D는 러시아, E는 인도, F는 캐나다. 중국이잖아. 지가 중국이죠. 한국은 A잖아요. 요게 답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전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짝짓기를 다 하다 보면 시간 엄청 많이 가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만. 즉 C, D, E, F, G 요 5개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5개만. 5개만 따지면 되는데 여기서 봐요. 자, 중국은 방사선량이 2014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낮다. 즉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낮으니까 중국은 방사선량이 가장 적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딱 보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적은 게 어디야? 얘잖아, 얘. 그럼 얘가 중국이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필요가 없지.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왜? 지가 중국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들 해볼 필요 없죠. 아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문제, 짝짓기 문제는요, 5개가 나오면 5개 다 해볼 필요가 없어. 보통 한 3개 정도. 이 경우는 좀 특별해서 하나로 끝났는데, 하나로 끝났죠? 이 경우는 하나로 끝났지만, 보통은 3개 정도 해보, 5개 중에 3개 정도 하면 답이 나와요. 다 해볼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A, B, C, D 짝짓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오케이. 자, 마지막 형태, 이제 자료 변환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자, 표를 그래프로, 주로 나오는 게 표를 그래프로 바꾸는 게 많이 나와요. 볼게요. 자료 변환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아하, 그러면 요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 하덜덜덜 마세요. 하덜덜덜. 에? 자료 변환 문제는 일일이 다 계산하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막 5분씩, 계산하는데 한 5분씩 걸려, 계산하는데. 그 끝이에요, 그 문제는. 버려야지. 왜? 5분, 거기에 5분 쏟아볼 동안에 다른 문제 5문제 풀 수 있는데, 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료 변환 문제는요, 가장 먼저, 계산하기 전에 순서를 먼저 봐요, 순서가 제대로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틀린 거 일단 속어법. 이거 틀렸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5개가 주어지면 한 2개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한 2개만 하면 돼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정확한 값을 계산해서 자료를 변환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순서를 먼저 본 다음에 하나씩 소거시켜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로만 하면 몰라. 설명을 하면, 문제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하면, 아, 저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요. 김 대리는 강 과장의 지시에 따라 도표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도표 중 자료의 내용을 올바르게 변환한 거.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연료 원별 전력 거래량 해가지고요. 자, 원자력, 유연탄, 국내탄, LNG, 유류를 해가지고 이게 연도. 요게 맨 밑에 있는 게 2012년, 그 다음에 2013년 이렇게요.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수량을 쭉 해서 그래프로 해가지고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자, 상사가 뭐라고 했냐면 강 과장이 이번에 작성한 전력 거래량에 관한 보고서 잘 보았네. 그런데 한 가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각 연도별 연료원 전력 거래량의 비중이 아니라 각 연도별 연료원 전력 거래량의 비중. 요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각 연료원들의 연도별 전력 거래량의 값만 나와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2012년에는 원자력이 몇 %? 그 얘기예요. 수력이 몇 %? 그 얘기죠. 원자력, 유연탄이 몇 프로, 국내탄이 몇 프로, 발전량 중에서 LNG가 몇 프로, 유류가 몇 프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연도별 연료원 전력 거래량의 비중.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전력 거래량 값만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값만 나타나 있어서 비중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 그러니까 연도별 비중을 다 구할 필요는 없고 다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최근 거. 맞죠? 가장 최근 자료. 요것만 5개 연료 원별 전력 거래량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해서 다시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즉 가장 최근 거니까 뭐예요? 가장 2017년 것만. 즉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에 전체 전력 거래량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이 전체 전력 거래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게 요만큼, 유연탄이 요만큼, 그 다음에 국내탄은 요만큼, 그 다음에 LNG는 요만큼, 그 다음에 유류는 요만큼. 맞죠? 그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원자력은 몇 프로, 유연탄은 몇 프로, 국내탄은 몇 프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걸 다 5개년 걸, 6개, 6개년 걸 다 할 필요는 없고, 가장 최근 것만, 2017년 것만 해라. 그 얘기죠. 다시 해봐라. 그 얘기죠. 그랬더니, 자, 뭐라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해에 대한 연료원별 비중이니 원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타내야죠. 똑바로 나타내는 게 뭡니까야? 맞죠? 그러면 봐요. 이제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택지가 5개가 있죠. 보기 1, 2, 3, 4, 5번 중에서 제대로 그래프를 그린 게 어떤 겁니까? 골라보세요. 2017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련스럽게 있잖아. 자, 봐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봐요. 이걸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거 분의 요거 154,310. 야, 이거 더하는 데만 시간 한참 걸리지 않을까? 이거 더하는 데만. 이거 다 더하는데. 요거 더하는 데만 내가 볼 때는 한 1분은 걸릴 것 같은데요. 5개 다 더하는데. 그죠? 그거 분의 요거 곱하기 100 해서 몇 %? 문제는 거기 있죠. 더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 나눗셈이 문제지. 맞죠? 그래서 원자력 몇 %, 유연탄 몇 %, 국내탄 몇 %, 그래서 정확하게 원그래프 구성비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하다 보면 이 한 문제 푸는데 최소한 5분이에요. 최소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서를 먼저 봐라야. 순서를 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얘가 제일 많죠. 유연탄 1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 원자력. 순서를 봐. 유연탄, 원자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LNG. 그 다음에가 유류, 국내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일단 이 순서를 먼저 보고, 자, 이 순서가 맞는 그래프. 요걸 먼저 골라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1번이 뭐라고? 유연탄. 그 다음에 원자력. 맞죠?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가 유류. 그 다음에 국내탄. 요거 순서가 맞아요. 이거 숫자는 보지 말고, 수치는 보지 말고 순서만 보라고, 순서.
얘는요. 일단 이 순서가 잘못됐죠. 그럼 일단 이거 제거야. 그죠? 얘도 제거겠지. 원자력과 유연탄의 순서가 바뀌었잖아 지금. 그쵸? 이거 두 개 제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제거죠. 얘는 얘랑 바뀌었잖아 순서가 지금. 그쵸? 국내탄이 꼴찌거든. 이게 국내탄이에요. 이게 유류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잖아. 요게 답이냐 요게 답이냐. 근데 봐요. 이거는 다 똑같잖아. 2.7%, 23.0, 1.5 이건 다 똑같잖아요. 얘만 31.8, 31.0, 41.0, 41.8 됐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한 놈만 해보면 되는 거야. 계산하기 편한 거. 계산하기 편한 걸로 선택해서 둘 중에 한 놈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어떤 게 편할지 볼게요. 자, 1번이냐 5번이냐인데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보세요. 얘보다 얘가 계산이 더 편해 보이겠지, 그지? 그쵸? 그러니까 요거, 즉, 유연탄 1빠따. 1번 타자. 이것만 보자, 그 얘기야. 1번 타자. 됐습니까? 1번 타자만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걸 전부 다 더해야 됩니다. 전부 다. 아, 더하니 한참 걸리겠죠. 그지? 근데, 우리 대략적인 근사값, 대충이야, 정확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값으로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대략적인 값으로 보면 끝에 막 좀 떨거지들은 좀 떼내고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요놈하고 요거 그냥 280, 810이니까 이거 1000으로 잡고요. 이거 14,000 그냥 14,000으로 잡 14,000. 14,000 잡고 14,000. 요건 11만 1,000, 12만 5천 요 정도 대충 잡고. 조금 남아요. 좀 남는데 일단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거 잡고 그다음에 요거 한 20만 잡고요. 요거 합해서 맞죠? 얘하고 다 합하면 20만이 좀 안 되는데 이거 떨거지 다 빼버리고 이거 다 빼버리고요. 이거 다 빼버리고 20만이 좀 안 되죠. 근데 20만이 좀 안 되긴 한데 그죠? 한 200 정도가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좀 남는 거 있죠? 여기서 한 100 정도 가까이 남지. 그지? 그럼 여기가 100 정도가 부족해요. 대략적인 이건 대충 그냥 20만 잡고요. 이렇게 잡아. 이건 15만 4천 잡고 이거 7천을 그냥 잡아요. 7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16만 1천, 16만 1천 이렇게 되죠. 그러면 36만 1천에다가 12만 5천. 그럼 얼마예요? 48만 6천, 48만 6천. 실제는 48만 6천이 조금 안 돼. 한 100 정도 부족해요. 100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48만 6천이 조금 안 되는데 그럼 48만 6천으로 그냥 계산할 거예요. 선생님은. 왜요? 여러분들 48만 예를 들어서야 48만 6천의 1%나 그죠? 48만 6천 100의 1%나 그 차이가 얼마나 나요? 1밖에 안 나죠. 그치? 1밖에 안 납니다. 차이가. 그죠? 그러면 그 정도는 무시해도 큰 상관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48만 6,100으로 하나. 그러니까 정확히 48만 5,900 이걸로 하나. 전체를 이걸로 보나. 얘랑 얼마야 지금? 이거 900인데 900. 큰일 날 뻔했습니다. 9,000이라 900이에요. 얘랑 100 차이잖아. 100 차이죠? 100 차이인데 48만에 대해서 100 차이는 이거 뭐예요? 몇 퍼센트나 돼요? 48만에 1%가 480이거든. 그쵸? 그럼 100이면 한 0.25% 그죠?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4분의 1도 안 돼요. 0.2%? 0.2%밖에 차이 안 나요. 실제하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봐요. 여기 퍼센트에서 봐봐요. 요 차이가 꽤 크단 말이야. 41.8%냐 41%냐 이거랑 0.8% 차이나. 0.8%. 그죠? 근데 48만에 대해서 100 정도는요. 그 얼마라고? 100 하면서 48만이니까 4천이 1%, 400이 0.1%도 차이 안 나요. 0.1%. 0.02%겠다. 맞죠? 왜냐면 그냥 50만 잡을게 귀찮으니까 50만에 1%가 5천이거든. 0.1%가 500이고요. 그럼 100이면 0.02%야. 0.1%도 차이가 안 나요. 이해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정도는 좀 무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냥 48만 6천으로 그냥 계산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얘보다 네가 계산이 훨씬 편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 갑니다. 그러면 나는 요것분의 요거죠. 199,400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600 플러스해서 한 20만 정도로 할게요. 20만. 이거 계산이 편하잖아요. 그죠? 이거 실제보다 100 정도 증가시켜줬고 요거는 실제보다 600이니까 조금 차이가 크긴 해요. 맞죠? 좀 차이가 크긴 합니다. 좀 차이가 크긴 한데 어차피 50만에 600이면 50만에 500이 0.1%예요. 근데 아까 두 값의 차이가 하나는 41%, 하나는 41.8%, 0.8% 차이거든. 그러니까 0.1% 정도는 조금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치? 그러니까 0.1% 정도 실제 값과 차이가 날 겁니다. 0.1% 정도?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해서 이걸로 계산해가지고 좀 불안하면 이거 더 올리면 돼. 48만 7천 정도로. 아시겠죠? 1000 정도 올리면 돼요. 그 정도 하면 돼요. 좀 불안하면.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그럼 실제 값은 얘가 지금 더 올려줬으니까 실제 값은 얘보다 조금 작을 거 한 0.1% 정도 오차가 발생합니다. 근사값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걸로 하라고 이걸로. 됐죠? 그러면 해볼게요. 6, 4, 24에 4, 8, 32에 4, 4, 16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41, 4, 8, 6에 요거는 4, 7 41.1 정도 나오죠. 실제 값과 좀 차이 난다 그랬지 내가. 그치? 41.1% 정도인데 얘가 600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보다 한 0.1% 정도 깎으면 돼. 됐죠? 0.1% 정도 깎으면 돼요. 그러니까 41.8%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러면 1번이 답이구나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료 변환 문제 2번이에요. 다음 표는 2013에서 2017년 A국의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 규모에 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2014에서 2017년 A국의 전년 대비 총 지출 증감률에 대한 그래프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요거는 공기업 통합편 있죠. NCS 통합편에 그 PSAT 기출 변형 문제 거기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단위는 조원이고 이건 퍼센트고요. 이건 퍼센트, 이거는 조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표를 토대로 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 대비 총 지출 증감률입니다. 총 지출 증감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거죠? 이 SOC 이렇게 쓸게요. 이게 투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게 총 지출 대비, 지금 총 지출에서 SOC 투자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7.8%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국가의 총 지출, 그 중에 7.8%가 바로 투자액, SOC 투자 규모. 아시겠죠? 됐어요? 그 얘기거든? 그 값이 7.8%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여기 주어졌잖아요. 여기 주어졌죠.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건 요놈이야, 요놈이죠. 그러면 총 지출은 국가 총 지출이야, 연도별. 얘가 요놈이거든? 그럼 얘랑 바꾸면 되죠. 자리 바꾸면 돼요. 그래, 총 지출은 귀찮으니까 그냥 요거 x라고 할게요. 똑같은 쓴 거 귀찮잖아. x분의 요놈은 뭐라고 할까요? i라고 할까? i라고 할게요. s분의 i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됐습니까? 근데 요놈하고 자릿수 바꿨으니까. 근데 여기 곱하기 100이 들어갔잖아. 100이 들어갔죠? 여기 곱하기 100.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이제. 자, 이제 이거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여기다 곱하기 100.
그죠?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0.078 이거예요. 0.078. 얘는 0.084. 아시겠죠? 요거야, 요게 바로 국내 국가 총 지출액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근데 어차피 요놈이나 전부 다 수점 하나씩 옮겨서 계산해도 큰 대소비교에는 문제 없죠. 대소비교에는. 이것도 역시 미련스럽게 이걸 직접 나눠라. 직접 나눈 사람, 미련스러운 사람. 에?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차피 소수점 다 옮겨주면 되니까 결국에는 난 요것만 비교하면 돼. 요거. 그래서 그 추이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이것도 미련하게 봐요. 여기 봐요. 자, 이제 그래프를 봐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 수치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수치 볼 필요 없어. 수치 보지 마세요. 아, 그래도 얘는 좀 알 수 있지만 얘 어떻게 알아? 이거 수치 알아? 이거 얼만데?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 5에서 14이라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증가하고 감소만 보는 거야.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잘 봐요. 그래프를 딱 보고서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를 보는데 일단 우리가 계산이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보세요.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총 지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 애가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2015년에는 2014년보다 어때요? 분모는 플러스 됐죠. 분모가 증가했죠. 근데 분자는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SOC 투자 규모는 줄었는데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진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전체 총 지출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즉, 요것 분의 요거하고 요것 분의 요것 분의 요거하고 요것 분의 요거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분모는 감소했어. 분모는 증가했어. 분자는 감소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큰 거죠. 맞죠? 당연히 얘가 큰 겁니다. 얘가. 됐습니까? 그러면 자 계산하기 전에 2014년과 2015년을 딱 보고서 2015년도에 2015년이 감소해야 돼. 2014년보다 감소해야 됩니다.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울게요. 그러면 일단 요것들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2015년에 감소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증가한 걸로 돼 있잖아. 맞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총 지출이기? 그러면 일단 이거 제거하고요. 그럼 요놈. 그죠? 이제 세 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해야 되는데 우선 일단 2016, 17, 16, 17은 얘가 똑같잖아요. 그죠? 얘만 마이너스고요. 그지? 그 다음에 2014년은 얘랑 똑같고 얘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 그것만 보는 거야. 증가냐 감소냐. 아시겠습니까? 그럼 2014년은 자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를 볼게요. 2014년입니다. 자 2014년은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야 돼요.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해야 돼요. 근데 얘는 봐봐. 얘는 3보다 크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3 해봐. 25.2가 나오잖아. 소수점 다 무시하면요. 252.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곱하기 3 하면 얘보다 훨씬 큰 값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얘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럼 2014년에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아하, 2014년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요놈 제거. 감소한 거 요놈 제거. 됐죠?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구나. 이렇게 소거법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 1번 아니면 4번이 답인데 이제 다 볼 필요 없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아, 2016이나 17년도 하나만 우리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어떤 놈이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놈이? 2017년께 편하지 않겠어요? 왜? 얘가 막대가 더 높거든. 그럼 우리가 판단하기가 더 편하거든. 막대 그래프가 작다는 얘기는 뭐 변화가 크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막대가 크다는 얘기는 변화가 크다는 얘기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럼 2017년도 거 가지고 하자. 즉 2016년하고 2017년 가지고 딱 비교해서 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즉 요놈하고 비교하자 그 얘기입니다. 요놈하고 요놈. 됐죠? 나 요거 소수점 무시하고요. 79분의 244하고 69분의 232라고 이거랑 두 개 비교하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직접 나눗셈 해도 돼요. 나눗셈 해도 됩니다. 이것도 3보다 크고요. 이것도 3보다 커요.
훨씬, 그치? 직접 나눠봐도 돼? 나눠봐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요렇게요. 여기 봐요.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이게, 여러분 헷갈리죠? 헷갈리면 거꾸로 쓰는 게 편해요. 봐봐. 이거하고, 이거하고 거꾸로. 즉, 얘가 봐요. 얘는 플러스 10이야. 맞죠? 근데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10? 얼마야, 이거? 13이죠? 그럼 누가 클까요? 얘가 큽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생각해봐요. 얘가 거의 분자가 분모에 곱하기 3이잖아. 분자가 분모에 거의 곱하기 3이 조금 넘어요. 그냥 대충 곱하기 3으로 보자, 그 얘기야. 에? 자, 분자가 분모에 곱하기 3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10만큼 증가하면 얘가 비슷한 값이 나오려면 얘는 30만큼 증가해야 돼, 30. 그게 비슷한 값이 돼. 얘가 3배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요거의 3배다. 그럼 증가하는 것도 똑같이 3배만큼 증가해야지 비율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10만큼 증가했는데 얘가 13밖에 증가 안 했어. 한 30 증가해야지 되는데. 그래야 비슷한데. 맞죠? 그러니까 얘가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마이너스로 놓으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얘가 더 크다고요, 얘가. 이 방법은 이제 선생님의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나누세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하면 돼요. 아니,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도 필요 없어. 소수점 둘째 자리도 필요 없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누면 돼요. 아시겠죠? 대수 비교만 하면 되니까. 그럼 얘가 더 커요, 얘가. 아하, 그러면 2017년에 2016년보다 증가했구나 되는 거예요. 증가했구나. 이거 마이너스죠. 그럼 틀렸네. 그러면 1번이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저걸 일일이 비율을 계산하고 얼마 몇 % 증가했는지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 해석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는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막 생각보다 좀 급하게 시간이 계속 오버가 되니까요. 생각보다 조금 급하게 한 경향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핵심 포인트 짚어준 거를 잘 기억해뒀다가 중요한 거는 뭐하라? 연습해라. 연습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줘야 돼. 아시겠죠? 아무쪼록 선생님이 쭉 정리했던 수리 능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유형별 팁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전응구였습니다.